자, 이번이 10강이죠. 그래서 저희 특별학기가 11강으로 이루어졌는데 딱 타이밍은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머리 같은 경우도 목 길이는 얼마든지 뭐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신체 비율에 따라서는 이 정도가 딱 귀여운 목 비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디테일한 것들 하고, 그래서 오늘 나머지 못한 부분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음영 같은 거 표현을 한 다음에 11강에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전체적인 프로세스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 텍스처를 이용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자, 저희가 우리 이 특별학기는 2시간 정도 들은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여러분들 각자 실습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11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만약에 시간이 어느 정도 남으면 그때 이제 눈 감았다 떴다 하는 애니메이션을 좀 간단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남은 부분을 좀 이쁘게 칠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벨트의 버클, 그 다음에 신발, 마술봉, 요거 3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이 셔츠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넥타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흰색으로 해도 되는데 약간은 살 색깔을 조금 보여주고 흰색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에디터블 폴리 상태로 바꾸고 진행을 해도 되는데 뭐 하나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리얼 에디터를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데 제가 뭘 추가했냐면 원래는 앰비언트에만 연결해줬죠. 똑같은 거, 다른 맵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미지들을 디퓨즈에도 연결을 해주세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걸 맵으로 가서 디퓨즈에도 연결해줬고 앰비언트에도 연결해줬어요. 그냥 씬에서 보는 거는 앰비언트에만 텍스처 연결해줘도 충분합니다. 연결시킨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노 맵 클릭하고 비트맵 연결해서 이미지 이어주면 됩니다. 디퓨즈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렌더링 걸었을 때 화면에 그대로 컬러가 표현이 됩니다. 렌더링 걸었을 때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오늘이 이제 10강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세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렌더링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렌더링이라는 걸 설명드리면 렌더링은 최종 이미지를 뽑아내는 개념입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연습하거나 그러니까 렌더링 일단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건축,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건축, 뭐 그런 것들 있죠. 리얼리티하게 표현되는 거. 바닥 대리석이나 유리나 뭐 창문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자연광 느낌을 리얼리티하게 살린다든지 그런 것들. 리얼리티하게 표현할 때는 뭐 아놀드 렌더러나 아니면 뭐 등등 다른 것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렌더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혹시나 입학하기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3D를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뭐 V레이나 멘탈레이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얼리티하게 유리의 굴절, 그러니까 실제 같은 이미지, 그래픽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진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는 거 리얼리스틱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멘탈레이나 V레이 같은 것들이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이제 마야도 그렇고 이 맥스도 그렇고 이제는 아놀드 렌더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맥스나 마야를 몇 년 동안 한 1, 2년만 손 안 댔던 사람들도 아놀드 렌더러, 멘탈레이 어디있지? V레이 어디있지? 이렇게 찾아요. 멘탈레이 같은 거는 원래 있었고 V레이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했었는데 다 이제 아놀드 렌더러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한 기본 렌더링은 바로 이 스캔라인 렌더러를 그냥 무난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크레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이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스탠다드, 뭐 라인 등등등 말고 카메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카메라 만들어서 뭐 줌인 줌아웃 하는 것 자체를 애니메이션도 시킬 수가 있고 뭐 클로즈업 할 수도 있고 멀리서 잡을 수도 있죠. 카메라를 만든 후에는 렌더링에서 카메라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만들기 전에는 그냥 내가 보고 있는 뷰 있죠. 보고 있는 뷰대로 그냥 렌더링이 걸어집니다. 보고 있는 뷰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면 Use Advanced Lighting이 있어요. 이걸 끄고 렌더링 걸고 키고 렌더링 거는 거랑 약간 틀리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뷰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걸려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약간 이 방향으로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대로 그냥 렌더링이 걸어지죠.
클로즈업도 한번 해볼게요. 얼굴도 한번 클로즈업해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어지는데, 여기에서 유즈 어드머스 라이팅을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 렌더링 누르면 약간 미묘하게 이거 켜고 끄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켜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라이팅을 따로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 3D Max 자체는 기본적으로 라이팅이 존재를 합니다. 디폴트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라이팅을 만들지 않아도 디폴트 라이팅이 존재하는데, 렌더링 할 때는 라이팅을 내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터보 스무스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도 해보고, 자, 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궁금할 거예요. 물론 로우 폴리곤 캐릭터를 배우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나 릴렉스를 줘도 되나요? 일단 릴렉스 줘보도록 할게요. 릴렉스 상태를 줬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UVW도 엉키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릴렉스만 됐죠.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도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릴렉스 했던 거 풀고 이번에는 터보 스무스를 적용시킬게요. 자, 역시나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잘 적용이 되죠. 좀 더 면들이 스무스해졌습니다. 이 정도는 하이폴리곤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폴리곤이 됐지만 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표현해도 귀엽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대로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모델링 자체 배워보는 거니까 최종 결과물은 터보 스무스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디터블 폴리 상태로 가서 터보 스무스가 그게 아니라 언압 UVW가 된 상태에서 언압 UVW 아니 언랩 UVW 선택해요. 이 상태에서 릴렉스나 터보 스무스를 해야 됩니다. 릴렉스 주고 터보 스무스도 해볼까요? 이 위에다가 적용된 거죠. 이 전이 아니라 언랩 전이 아니라 언랩 후에 된 겁니다. 릴렉스도 주고 터보 스무스도 이어서 주도록 할게요. 그럼 릴렉스도 되고 그 위에 터보 스무스도 돼서 몸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귀여워졌습니다. 그 지금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요런 일들이 생겨요. 책 같은 경우는 그 어태치가 아니라 띄는 것도 있죠. 디태치 시킨 다음에 해야 되죠. 릴렉스 시켰더니 모서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풀 수도 있고요. 요거는 릴렉스만 해줬더니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터보스을 시켜되고, 몸은 그대로 냅두고 얼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에디터블 폴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릴렉스나 터보 스무스 시켰을 때 면들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내가 막 뭔가 억지로 바꾼 건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 면들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릴렉스 시키면 조금 부드러워졌죠.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까지 해봅시다. 그냥 UVW가 엉키지 않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몸하고 다 몸은 그대로 냅두고 얼굴만 지금 릴렉스랑 터보 스무스 시켜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걸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로우 폴리곤 딱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책하고 마술봉, 특히나 책이 각져있기 때문에 릴렉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찔 수 있죠. 여기에서 콜랩설 시켜도 되고, 에디터블 폴리인데 홀드, 제가 아까 요거 말고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랩을 완벽하게 해줬으면은 콜랩스 얼 시켜줘야 이제는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끔 홀드 누르고 해도 안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엉키죠. 책 같은 경우는 분리시키도록 할게요. 쉽죠? 엘르망트로 선택하고 마술봉도 선택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어태치가 아니라 디태치가 있죠. 디태치가 있습니다. 디태치 투 엘르망트는 띄긴 띄는데 이 안에 같은 바디로 유지되는 거예요. 디태치 에즈 클로는 카피하는 거고요. 원래에서 복제품이 생기는 거죠. 둘 다 해제하고 OK 누르면 그대로 얘가 이제 막대기와 책이 분리가 됐죠. 자, 이제는 바디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릴렉스 말고 터보 스무스만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 편집하고 상관없죠. 그냥 스무스만 해진 겁니다. 얘는 제가 페이스 7이 아니라 페이스 8로 저장을 할 거예요. 페이스 7이 아니라 페이스 8로 저장해서 이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해졌죠.
귀고리도 아예 동그래졌죠. 귀 모양도 좀 더 부드러워졌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터보 스무스 하는 거 왜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모바일 폰들이 워낙 좋아서 뭐 로우 폴리곤 상태이든 하이 폴리곤 상태이든 차이가 없는 폰들이 많지만 조금 오래된 폰이나 특정 폰들은 이 정도만 스무스 시켜도 뻑뻑거리는 케이스가 생겨요. 물론 어떤 게임을 만드느냐, 어떤 폰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보통 아까 형태의 로우 폴리곤 있죠? 터보 스무스 시키기 전 형태가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 캐주얼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게임을 만들 때 옵션이 다양해요. 이런 라인들이 보이게 세팅할 수도 있고 라인들이 안 보이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엣지 페이스인데 엣지를 꺼주면 그냥 이런 느낌이죠. 플랫 말고 디폴트 쉐이딩으로 보면은 둥글둥글하게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눈 사이가 좀 넓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텍스처, 포토샵 그대로 남아있죠. 포토샵에서 수정을 해줘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작업할 때는 요 플랫 컬러 그 다음에 엣지 페이스로 하는 게 편하죠. 터보 스무스 시킨 상태에서 얼굴도 클로즈업해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한 것들을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부분 있죠. 이제는 텍스처를 다 펴놨고 귀찮은 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포토샵 작업만 진행을 하면 되죠. 자, 포토샵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킨 다음에 잠시만요. 자, 텍스처 두 개를 작업을 했죠. 텍스처 작업한 것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다가 좀 안 되죠. 그대로 이렇게 위로 가져와야 열리죠. 자, 윗부분, 얼굴 부분 다 레이어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어로 해놔야 특정 부분을 잡고 움직이기가 쉽죠. 예를 들면 이게 눈이에요. 내 눈을 한쪽을 지운 다음에 원래 눈 있죠. 얘의 위치를 조금만 옮겨도 그냥 위치 잡고 그냥 조금만 안쪽으로 약간 당겨줬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그리드를 보는 게 좋겠죠. 그리드를 보고 조금 더 당겨도 상관이 없긴 해요. 눈이 이거죠. 이런 작업 때문에 레이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카피를 하고 호리즌탈 시켜줘서 이렇게 해주면 눈 사이가 좁아졌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포토샵 그대로 세이브. 왜냐? 지금 연결해 놓은 게 포토샵이니까 따로 JPG로 안 해줘도 되죠. 자, 이 상태로 가보면 눈 사이가 너무 좁아졌네요. 그쵸? 뭐 이 느낌이 괜찮으면 냅둬도 되는데 조금 성격이 달라 보이죠? 아까랑은 너무 땡겼네요.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너무 땡겼으니까 컨트롤 Z를 오케이 해서 하고 눈이 아까 조금만 요렇게 요 느낌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레이어 카피한 다음에 호리즌탈로 요렇게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해서 또 세이브 했더니 딱 적당해졌죠. 오케이. 얘는 원하는 느낌을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 위아래 눈이 더 간격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더 당기고 스케일 바꾸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도 조금 추가적인 음영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 11강에서 그걸 해야겠네요. 표면에 바로 칠하는 페인트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표면에 칠하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투명도를 바꿨다가 뭐 풀었다가 바꿨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리드 봤다가 안 봤다가 계속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땐 또 다른 약간의 팁이 있는데 레이어 옵션이 있습니다. 레이어 옵션을 색깔은 그대로 두고 밑에 걸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요런 옵션이죠. 요런 옵션. 자, 스크린으로 작업하면은 뭐 스크린도 있고 스크린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얘는 색깔이 바뀌고 스크린 옵션이나 아니면은 엑스클루전 옵션을 쓰면은 나중에 레이어 옵션만 다시 노멀을 바꾸면 돼요.
노멀로 작업했다가 다시 뭐 스크린이나 엑스클루전 하면은 색깔 그대로 보면서 그리드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의 음영 작업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피부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많이 말고 아주 조금만 요 정도만 한 다음에 자 브러쉬 옵션 중에 옵션이 무지무지 많죠. 보통은 브러쉬 옵션 때문에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툰이나 아니면 특정 작업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포토샵 자체에 있는 브러쉬만 이용해도 충분히 그리워도 남을 만큼 좋은 훌륭한 브러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 서칭해 보면 멋있는 드로잉을 자주 하는 사람들 위해서 포토샵 브러쉬 무료 파일들도 많이 있죠. 자, 테두리가 딱 경계가 딱 칼같이 끊어진 거 말고 약간 뿌옇게 그라데이션 된 이런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모양을 조금 크게 하고 요 정도로 해서 색깔을 조금 바꿔줬죠. 아 근데 약간 했는데 너무 티가 안 나네요. 조금만 더 어둡게 한 다음에 이런 영역들을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역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추후에 좋죠. 귀 근처도 약간 귀 근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약간 칠해주고 얼굴의 턱 근처 부분도 약간 칠해주면은 자연스러운 음영을 생성할 수가 있죠. 목 꺾여지는 목 근처 부분도 요 정도 칠해줬습니다. 색깔이 너무 차이 많이 나면 되게 이상해요. 요 정도가 좋고 약간 블러셔 같은 걸 해주고 싶다. 그러면 너무 진한 핑크 말고 약간 요런 느낌 으로 아주 살짝만 요 정도만 칠해줘도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죠. 다 칠한 다음에는 다시 얘를 노멀로 바꾸고 세이브하면 되겠죠.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를 다시 엑스클루션으로 바꾸고 나머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됐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나눠야 이런 거 작업할 때 편합니다. 얘도 이제는 엑스클루션으로 바꿔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귀죠, 귀. 껐다 켰다 해보면 어떤 레이어에 뭐가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뒤통수 끝에 머리니까 손댈 필요가 없죠. 얘는 목인데 얘는 목 테두리 부분을 조금 아까 그 색깔 그대로 좀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역시나 그냥 하는 것보다는 위에다 블러셔 색깔이 남아있죠. 요거 말고 원래 스킨톤에서 약간 어둡게 한 거, 많이 말고 요 정도 어둡게 한 걸로, 자, 이 부분이 목인데 목의 끝부분 색깔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얼굴과 만나는 경계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이 정도만 칠해줘도 저장할 때 노멀라면에 약간의 음영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엑스클루전을 바꿔서 얘가 머리, 얘가 모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스포티한 느낌 그대로 냅두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해주려면 여기에 로고 같은 걸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로고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상면 로고를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얘를 집어넣고 싶다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좀 파란색이니까 테두리가 흰색이 있게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지고 올 건데 얘를 넣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 스케일은 줄이고, 모자 정면에 넣으려면 제가 칼질 여기다 있죠. 만약에 정면에 넣을 거면 칼질 여기다 말고 다른 데다 했어야겠죠. 억지로 넣을 수는 있어요. 얘를 반 잘라서 이 부분에 반 붙여놓고 이 부분에 반 붙여놓고 할 텐데 그러면 약간 찌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사이드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정면보다는 약간 사이드 이 부분 정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고 같은 경우는 무늬가 똑바로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그리드 면이 약간 퍼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뒤에 그리드에 맞춰서 약간만 모양을
그 영역과 비슷하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그리고 약간 이렇게 늘려주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트랜스가 이게 잘못되기면 약간 이렇게 부해지는 현상이 있어서 요 정도로만 해줄게요. 아니면은 손가락 툴보다도 이 디스톨트에서 요것도 있죠. 요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뿌옇게 되지 않고 모양을 조금 이 뒤에 그리드 느낌에 약간 맞춰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평면을 넣으면은 얘 자체는 평면이지만 캐릭터한테 덮어 씌워졌을 때는 찌그러지겠죠. 그걸 역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자 정면 말고 약간 사이드 쪽에 이런 식으로 잡아줬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해도 되고, 이 부분에 그라데이션 같은 걸 조금 넣어줘도 이쁘겠죠. 모자는 그대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이 부분도 그대로 냅두면 되고, 만약 아닙니다. 얘는 그대로 냅두는 게 나을 것 같고, 귀 같은 경우는 안쪽을 조금 어둡게 해보도록 할게요. 디테일하게 귀에 막 굴곡까지 표현할 건 아니고, 이건 얘는 로우 폴리곤이니까. 자, 원래 스킨 색깔에서 조금 약간 어두운 톤, 요 정도 어두운 톤 이용해서 브러쉬 모양을 적절하게 잡고,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이런 걸로 잡고, 역시나 웬만하면 그때그때 작업할 때마다 약간 안쪽을 요 정도로만 어둡게 칠해 주도록 하고, 테두리 두께 부분 있죠, 얘도 좀 어두운 게 낫겠죠. 그렇다고 이런 음영 부분을 너무 진해 버리면 굉장히 촌스러워집니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죠. 자, 귀걸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 그리고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특정 컬러 부분을 잡고 싶으면 특정 이미지 우클릭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를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플랜에서 평면으로 잡았죠. 얘를 잠깐 이렇게 엑스클루션으로 잡아놓고, 뭐 조금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귀걸이잖아요. 매우 작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잡아서 반사각 느낌을 비슷하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석 비스름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 보는 거죠. 요 정도 적당히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칠해 줬어요. 하나 그대로 카피해서, 어차피 조금이야, 요만하니까 대충만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칠해준 거를 노멀로 바꾸고, 그럼 요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머리가 남았습니다. 머리 하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 해볼까요? 포토샵 자체를 그대로 텍스처 소스로 적용시키면 좋은 이유가, JPG를 따로 저장 안 해도 되고 머지 작업이나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저장할 때 만약 지금 이런 것처럼 엑스클루전이나 스크린으로 세팅해 놓은 레이어는 옵션을 다시 바꿔줘야겠죠. 노멀로 바꿔주고, 얼굴 색도 노멀로 바꾸고 세이브를 해야겠죠. 자, 만약에 코 같은 경우에 조금만 표현을 하고 싶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엑스클루전으로 하면은 코가 요 부분이죠. 약간의 음영으로 칠해 줄 수도 있겠죠. 원래 피부톤에서 콕 찍고 피부톤보다 조금 어두운 거 해서 조금만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죠. 줄이고 요 정도만 칠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클루전 다시 노멀로 바꾸고 요 정도만 칠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머리를 뺀 나머지 부분들이 표현이 조금씩 추가가 됐는데 일단 세이브하고 맥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귀 뒷면이라든지 이게 이런 거 볼 때는 엣지 페이스 끄고 보는 게 좀 더 음영 표시들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죠. 오케이. 상면, 아까 제가 상면 펴준 이유가 이런 느낌이면 정면에 했다면, 근데 이 부분을 약간 튀죠. 이 부분들, 얘 작업하다 조금 손댔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포토샵으로 다시 가서 추가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다시 엣지 베이스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으면, 이제는 옷 겨드랑이, 팔꿈치 이런 부분들 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약간 이렇게 요런 면들이 있는데 끝에 부분들을 조금 진하게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머리카락 이 부분인데 엑스클루션으로 바꿔주고, 자, 색깔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본 브라운 색깔에서 조금 많이 말고, 얘도 너무 많이 말고 어느 정도만 진한 걸 택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끝에 부분만 살짝, 이런 작업할 때는 레이어 추가해서, 지금 모양 자체가 이렇게 튀어났다 들어갔다 자연스러운 잔머리 끝에 느낌은 모델링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텍스처 끝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칠해줘도 3D 맥스에서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원래 머리 색깔에서 약간 밝은 것도 원래 머리 색깔보다 많이는 말고 요 정도 밝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칠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쉬운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너무 두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흐름 같은 걸 표현해줘도 되겠죠. 근데 머리카락을 패치로 형상화하신 분들은 패치 하나하나에 이런 식으로 진한 부분, 밝은 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만 그려줘도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모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클루전 됐던 애들 전부 다 노멀로 바꿔주고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고 하면 머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되죠. 엣지 페이스를 끄고 보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각자 자유롭게,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모자 이 부분, 튀는 부분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포토샵 켜보면 바로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있죠. 딱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튀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끝에 부분이죠. 칼질을 요렇게 했죠. 이게 그 앞에 부분인데 바로 쉽게 고칠 수가 있죠. 일단은 엑스클루션으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때문에 튄 건데, 모자 원래 색깔 스포이드로 원래 색깔 잘 픽 한 다음에 경계 뚜렷한 붓으로 요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이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레이어 더 위에 있는 레이어가 칠해졌기 때문에 가장 상위 레이어로 가서 칠해줘도 되겠죠. 지금 이 레이어이기 때문에 얘도 엑스클루션으로 바꾸면 밑에가 보여. 그 다음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편한 대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텍스처 소스 이쁘게 만들어서 어디 대회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중요한 건 3D 맥스에서 이쁘게 보이면 됩니다. 이런 제가 귀걸이에도 아주 조금의 음영을 줬는데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터보 스무스를 해주면서 귀걸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터보 스무스, 엑스클루전 그런 걸 해제 안 하고 저장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다시 엑스클루전 노멀 해주고 세이브를 해야 되죠. 아이고, 세이브 해주가 아니고 세이브. 됐습니다. 이 정도 됐고, 자, 그러면 바로 다시 고쳐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에디터 폴리로 갈게요. 엘르망 툴에서 얘 선택해서 뒤로 옮겨주고,
그리고 사이즈도 릴렉스 하면서 약간 늘어났는데, 아이고. 사이즈도 조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귀걸이 됐고, 안경 됐고.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정할 수가 있죠. 근데 속눈썹 이 부분이 참 요것 때문에 계속 조금씩 걸리네요. 이 부분을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모자 이 부분 어색한 부분 없어졌죠. 로고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복에서 이제 작업하기 전에 엣지 페이스로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엣지 페이스로 해서 양복에 음영을 넣고 싶은 부분 전에 이 부분 있죠. 와이셔츠 카라 부분을 작업을 해봅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와이셔츠 카라 부분 보려면 얘를 엑스클루전으로 보면 와이셔츠 카라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직 작업 안 한 이 부분이죠. 일단은 와이셔츠 개념이니까 흰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피부와 목과 맞닿는 부분을 약간 살색으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흰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 있죠. 피부 색깔로 약간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칠해야 자연스러운지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냥 일단 하고 있는데 마우스로 하니까 안 이쁘게 나오네요.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칠해야 적당할지는 일단 이 정도 칠하고 노멀로 바꾸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한 다음에 다시 맥스로 가서 잠깐만요. 텍스처가 거의 실시간으로 되는데 가끔 이렇게 딜레이가 걸릴 때가 있죠. 요거보다 좀 더 내려서 색칠을 해야겠죠. 제 생각에 얘 잠깐 또 엑스클루전을 바꾸고 요 정도까지 칠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옷과 피부이기 때문에 뿌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칠하는 게 맞겠죠. 노멀로 하고 세이브하고 다시 맥스로 가보면 또 조금 딜레이가 걸리네요. 다시 세이브를 마구마구 눌러주고 아이고 그리고 맥스 그랬더니 아까보다 조금 영역이 늘어난 거 보이죠? 밑에 칠한 만큼 요렇게 만족스럽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넥타이 위치를 조금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텍스처 칠하면서도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얘가 아니고 바디죠. 바디에서 엘르망트로 와서 요 정도가 딱 맞죠. 오케이, 요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카라 부분도 됐고요. 남은 부분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카라에서 요 회색 두꺼운 부분 이 부분도 좀 테두리를 어둡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어느 부분이냐 포토샵에서 역시나 엑스클루전에서 보면 카라 끝부분이 요거죠. 요 부분에서 테두리 요 두께 부분들을 조금 어둡게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원래 색깔 찍어요. 무조건 음영은 원래 색깔 찍고 거기에서 컬러바에서 조금 더 어두운 거를 선택을 합니다. 차가 그 색깔의 차이는 요 정도가 좋아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티가 안 나죠. 그리고 브러쉬로 음영을 표시해 주는데 브러쉬 모양 자체를 테두리가 뚜렷한 거 말고 뿌연 걸로 이용하고 두께는 적당히 해서 이런 식으로 칠해 주면 되는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애들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은 좀 더 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둡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면서 조금 어두우면 자연스럽겠다 하는 부분들에 음영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여자 캐릭터나 남자 캐릭터 표현할 때 특정 그 옷의 패턴들 있죠. 뭐 명품에도 명품마다 패턴이 있듯이 그런 패턴을 표현하고 싶다. 포토샵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런 패턴들 전부 다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칠해 봤어요. 얘는 모양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음영이 굳이 많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해줬습니다. 노멀로 바꾸고 세이브 한 다음에 역시나 맥스로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칠한 게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냥 음영만 제대로 보려면 엣지 페이스로 보는 게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엣지 페이스가 까만색이어서 지금 라인이 너무 뚜렷하게 나오죠. 엣지 페이스의 컬러를 약간 회색으로 바꿔주면 얘의 레이어, 요거 오브젝트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주면 엣지 페이스로 봐도 라인의 색깔이 회색이니까 좀 더 보는데 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단추 같은 경우는 여기 하이라이트만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추가 요 부분이에요. 그쵸? 얘도 엑스클루전을 바꾸고 요거죠. 요건데 이 부분에 아주 귀여운 하이라이트, 흰색이면 너무 촌스러우니까 원래 색깔보다 조금 맑은 거 요 정도로 해서 브러쉬로 요만큼만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표시해 줘도 세이브 하기 전에는 노멀로 바꾸고 세이브 해야겠죠. 요만큼만 표시를 해줘도 3D Max에서 가보면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됐고 벨트 버클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냅둬도 그 라인이 그대로 느낌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점점점점 이거 찍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데 얘는 그대로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하이라이트만 조금 찍어 주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표현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죠. 이 부분쯤이죠. 이 부분쯤에 그냥 흰색 말고 연한 회색으로 약간 요 정도 느낌만 연출해서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파일 세이브. 그럼 요런 느낌이 연출이 됐죠. 자, 그럼 벨트 버클 무난하게 저 색깔로 가도록 하고, 자, 이제 무릎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체 모양도 약간 이 무릎 부분이 표현이 됐어요. 좀 더 리얼리티하게 하고 성인에 가깝게 모델을 하려면 어린이고 귀여운 캐릭터일수록 다리 굴곡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성인 콘텐츠, 성인 캐릭터이고 성인 콘텐츠에 등장하는 그 다리 쭉쭉 다리 길고 팔등신의 막 엘프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리니지에 등장하는 엘프나 대부분 언젠가부터 판타지 게임에 엘프 종족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엘프 생각하면 딱 성인용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팔등신의 비율이에요. 얼굴도 비율이고 몸도 비율입니다. 눈이 얼굴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위아래로 1대1 잘랐을 때 반보다 조금 밑에 있으면 어린이 느낌이 나고 반보다 위에 있으면 성인 느낌이 나죠. 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팔다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린 느낌이 나고 같은 상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리가 길면 길수록 나이가 더 많은 느낌이 듭니다. 무릎 앞부분, 밑에 부분을 조금만 음영을 칠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와서 무릎이 다리를 하나로 합쳤었죠. 이 부분이었죠. 얘도 역시나 잠깐만 엑스클루전을 바꾸고 이 부분이 무릎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조금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음영 줄 때는 원래 색깔 컬러 픽업 해놓고 요거보다 조금 어두운 거 음영 주면 적당한 거, 그 다음에 브러쉬 옵션을 두께를 적당히 택해서 밑에 부분 요렇게 한번 칠해주고 브러쉬 좀 더 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잡아주는 거죠. 무릎 느낌을. 자, 이렇게만 잡았습니다. 노멀을 바꾸면 그냥 요 정도 살짝 요런 느낌이에요. 로우 폴리곤은 음영을 딱 요런 느낌만 줍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서
세이브 한 다음에 맥스로 가보면 요 정도 느낌이죠. 로우 폴리곤보다 요 정도 귀여운 느낌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발이 중요한데 신발 하기 전에 일단 바지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바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주름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특정 부분들의 주름들이 약간씩 생기죠. 그런 거를 약간 음영으로 포토샵에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 부분을 찾기 위해서 엑스클루전 해봤더니 요거죠. 요게 바지 앞뒤로 핀 건데 여기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래서 칼집을 어디서 내서 어떤 느낌으로 이 UV를 피는가가 텍스처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실수 하나 한 게 눈에서 그 속눈썹 부분을 뽑아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 좀 불편한 일이 생기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추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음영 작업할 때는 원래 색깔 픽업하고 요거보다 조금 어두운 거 요 정도 느낌으로 하고 브러쉬 오파시티랑 크기를 적당히 택해서 1차적으로 작업하고 2차적으로 작업할 때 1차적으로는 브러쉬를 약간 두껍게 뿌옇게 조금 많이 투명하게 해서 슬슬 음영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지의 이런 느낌이라든지 가운데 부분이 바지의 주머니 부분이겠죠. 얘도 앞뒤로 약간 이런 주름들이 생기겠죠. 쓱쓱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밑에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겠죠. 가운데 윗부분은 약간씩 있을 거고요. 원래는 여러 단계로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만 해도 약간의 주름진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접힌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쓱쓱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엑스클루전이 아니라 노멀로 바꿔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맥스 가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가운데 이 부분은 요런 주름들 좀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블러를 조금 시켜줍시다. 막 그리다 보니까 조금 지워줄게요. 이 부분은 좀 지워주고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 블러만 시켜주도록 할게요. 밑에도 조금 블러 시켜주고 색깔을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조금 너무 진하게 한 감이 있는데 그러면 오파시티를 약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요 정도로 줄여줬어요. 그 다음에 원래 했던 거 다시 노멀을 바꾸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 상태에서 세이브하고 맥스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상의도 겨드랑이나 팔꿈치 부분에 약간의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그대로 이용할게요. 자, 이 부분이 소매 부분이 어디 갔냐? 소매 부분 쥔 주머니고 요 부분이죠. 소매가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팔꿈치, 요 부분이 옷하고 좀 닿는 면들인데 옷하고 닿는 면들이니까 요 부분쯤이 겨드랑이에요. 이 부분쯤이 겨드랑이인데 역시나 요 레이어 있죠. 위에 그 바지 부분 주름 표현했던 요 레이어 그대로 오파시티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겨드랑이 부분 조금 약간 이렇게 칠해주고 팔꿈치 부분 있죠. 접히는 부분도 약간씩 이 정도로만 칠해주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죠. 소매 끝에 접히는 부분도 아주 약간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 등이죠. 등 같은 경우도 거의 표현할 게 없지만 약간 이런 느낌 정도만 요 정도만 조금씩 그려줘도 자, 요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바꾸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엑스클루전을 해서 손도 위에 있는 게 손바닥이고 밑에 있는 게 손등이죠. 손등에 그 뼈 4개 튀어나온 부분 살짝만 표현해 볼게요. 음영 넣을 때 원래 색깔 선택하고 원래 색깔보다 조금 어두운 거 선택을 해서 브러쉬 옵션을 둥그란 거. 그래서 이 정도에 찍어주면 되겠죠. 이 정도. 요렇게 정도만 표현하면 됩니다. 왜냐? 이거 로우 폴리곤 모델링이니까. 요 정도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엑스클루전 말고 노멀. 자, 신발만 냅두고 나머지 부분을 대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술봉 같은 경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그냥 갈색으로 전체 일단 해줄게요. 요 정도 색깔로 칠한 다음에 얘를 엑스클루전으로 바꿔서 약간 뭐 하이라이트도 살짝 찍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꾸미면 되겠죠. 뭐 까만색으로 중간에 띠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칠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도 까만색으로 띠가 하나 있으면 자연스럽겠다 하면은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약간 어두운 게 좋겠다. 그러면은 원래 색깔 픽업한 다음에 원래 색깔보다 조금 어두운 걸로 해서 브러쉬 모양을 뿌연 건데 조금 크게 해서 살짝만 칠해줘도 자연스럽겠죠. 중간중간 조금. 자, 요런 식으로 살짝만 칠해줬습니다. 노멀로 하면 마술봉도 간단하게 끝났죠. 요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색깔을 뭐 2, 3 원래 제대로 할 때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원래 색에 그냥 한 단계 정도씩만 추가를 해줬죠. 지금 정도까지 한 거를 세이브해서 X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런 식으로 무릎, 옷, 겨드랑이, 등도 살짝의 주름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런 음영의 있고 없고가 로우 폴리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 같은 경우도 아주 귀엽게 조금 칠해주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죠. 있고 없고는 굉장히 틀리죠. 옷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자, 마술봉도 간단하게 로우 폴리곤은 진짜 딱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미지를 갖다 썼죠. 뒷부분도 그냥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엣지로 보면 요 폴리곤 모양 자체가 두께감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림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포토샵과 타블렛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림판에서도 맘만 먹으면은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발만 더 하면 되겠죠? 신발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가서 자, 우선 이 부분이 그 신발의 윗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신발의 사이드 부분이죠. 얘는 신발, 얘는 그 부분이고 오케이. 일단은 색깔부터 칠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그려 나갈까요? 일단 색깔부터 칠합시다. 갈색, 그냥 갈색 구두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색깔 칠해주는 게 중요하죠. 얘도 역시나 웬만하면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작업하는 게 좋죠. 방금 요 음영에 썼던 마술봉에 썼던 컬러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주고 맥스로 와서 방금 칠한 거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칠해진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신발의 윗부분인데 역시나 일단은 기본 색깔 칠해놓고
기본 색깔 칠해놓고 세이브한 다음에 맥스로 와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을 좀 출해봐도 되고 나이키나 원하는 거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바닥은 뭐 의미 없으니까 까만색으로 표현이 됐고 밑에 부분 두께감만 약간 바꾸고 싶어도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걸 말고 진한 색으로 요렇게만 하고 세이브 해줘도 3D 맥스에서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죠. 이 위에 뭐 운동화 끈까지 그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한 면들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표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렌더링이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간단하게 걸어보고 조명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렌더링 개념이 나오는데 조명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렌더링을 간단하게 걸어보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터보 스무스 시킨 것 플러스 약간의 음영 느낌을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음영이지만 이거 그 느낌이 많이 틀리죠. 자,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 같은 경우도 아주 귀여운 로우 폴리곤 무릎인데 모양 자체가 살짝 잡혀있긴 잡혀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옆에서 보면 되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살짝 모양만 잡아준 건데 이 상태에서 약간의 음영만 그려줘도 렌더링을 걸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납니다. 로우 폴리곤은 모양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텍스처로 줄 수 있는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이뻐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엣지 페이스는 중요한 게 작업할 때 보는 거예요. 렌더링 걸었을 때는 당연히 엣지 보이지 않습니다. 터보 스무스를 했냐 안 했냐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조명을 켜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밝게 나오죠. 이게 3D 맥스에 있는 기본 조명입니다. 얘를 한번 끊었다가 갈 건데 한번 끊었다가 조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1강에서는 우리 그동안 한 거 전체 쭉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눈 관련해서 깜빡깜빡 걸 수 있는 것까지 하고 11강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렌더링에 있어서 중요한 조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